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요즘 부동산 이슈를 모아서 짧고 굵게 알려드리는 부동산 리딩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어수선한데요. 여기에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과 관련해서 혼선이 있자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정인데요. 6월 27일 날 나왔던 조치에 따르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그리고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제한,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LTV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대출 종류를 좀 살펴보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25년 6월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집단대출. 집단대는 이제 중도금, 이주비, 잔금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도금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6억 원의 한도 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미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6억을 넘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주비 대출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관리처분 인가죠. 잔금은 2025년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을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7일 날 나왔던 조치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1억 원 한도 제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발표된 자료를 그대로 제가 좀 이제 정리한 건데, 이 표로 보면은 이 1억 원 한도 제한이 생활비 등 목적 조달 목적, 그러니까 생활비를 위해서 조달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기존에 2억이었는데 이걸 1억으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상으로 좀 살펴보면 아마 이 1억 원 한도는 생활비 조달 목적의 경우만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따로 좀 표를 표시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표시를 해서 저도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네. 자, 생활비 등 조달 목적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한다. 네,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세입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입니다. 네, 내가 산 집에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이분들을 내보낼 때 받는 게 이제 세입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죠. 이것은 이제 2025년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이제 세입자가 있었던 분들은 이제 종전 규정을 어쨌든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규제를 받게 되지만,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세입자가 있는데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말들이 많아서 아마 이 경과 규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세대출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인데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이게 뭐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란 이제 우리가 흔히 갭 투자할 때 매도자가 이제 집을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았을 때 내가 집을 하려고 하는데 세를 끼면서 매수와 동시에 전세를 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세입자가 받는 대출인데, 2025년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네, 앞선 것과 좀 비슷합니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에도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 입주하기 전에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죠. 네. 그 날짜가 25년 6월 27일 이전이면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한 단지 내에서도
어떤 집은 되고 지금 어떤 집은 안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기준점이 2025년 6월 27일이다. 다음은 이제 신용대출입니다. 연소득 이내 제한인데요. 사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이 신용대출을 거의 연소득 이내로 계속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이번에 좀 나왔고요. 2025년 6월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경과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바뀐 내용은 없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찐부TV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부동산 리딩타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